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젊은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거나 챙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선물을 따로 주는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둘만의 소소한 이벤트를 즐기는 그런 문화 등이 있죠.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는지 다른 나라의 문화도 궁금한데요. 오늘 다수 의견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젊은이들의 연애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베트남 결혼 이주민 쩡티엔 씨와 러시아 결혼 이주민 이제니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이기도 한데 이때가 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뭐 초콜릿이나 사탕을 쌓아놓고 특수를 누리기도 하거든요. 네, 커플 간에 선물을 주는 기념일이 베트남이나 러시아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러시아는 1년, 2년 같은 기념일은 있는데 한국처럼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중국 유학 때 만났는데 그때 하루 남편이 다른 도시에는 온천 스파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일반 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100일 축하하면서 선물도 줬어요. 그래서 그때 100일까지 챙겨주구나 깜짝 놀랐고 감동했어요. 네, 제니 씨가 먼저 우리 곧 있으면 100일이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챙겨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자상하신 분이네요. 네, 베트남은 좀 어떤 편인가요?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비슷한 점이 많기도 해요. 베트남 커플 간에 선물 사주는 좀 기념일 같은 것은 좀 베트남에서 또 있어요. 하지만 한국 커플처럼 100일, 1000일 그런 거는 기념하지 않고 보통 몇 년간 기념해요.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러시아와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연인들이 챙겨야 하는 기념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 투투데이라고 그렇죠? 혹시 아세요? 어떤가요? 투투데이. 투투데이? 네. 전혀 모르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네, 22일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네, 두 분은 이제 한국 남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런 점이 좀 문화 차이구나라고 느꼈던 적 있으신가요? 네,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애정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데이트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 인사할 때도 봉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볼에 뽀뽀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애정 표현이 다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루 남편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남편과 같이 손잡고 걸어갔었고 이웃집 할머니들께 인사들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할머니께서 우리한테 어르신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할머니께서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데 이런 애정 표현하는 장면을 나오는데도 완전히 태연하게 보시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는지. 네, 그건 또 드라마고 현실은 좀 다른가 보죠. 네, 뭐 스킨십이 더 자연스럽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베트남은 어떤 문화 차이가 있나요?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찾아보니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좀 생각나는 게 있네요. 한국에서 연애할 때는 연인한테 신발 선물 사주면은 좀 연인이 떠난다고 생각나는 미인지 들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좀 신발 사주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통해서 남편 데이트할 때는 물 갖다 주는 거 아니면 택시 갈 때 차 문 열려주는 거는 좀 잘 표현하는데 베트남 남자들이 좀 부끄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속에 사랑하기는 하지만 표현하는 거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보다 베트남 남성들이 표현하는데 좀 더 서툰 것 같다? 그렇게 느껴요. 네.
뭐 연애하면서 느끼셨던 점은 그렇고 네. 그 한국에는 없는 각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한테 길에서도 자유롭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부끄러워서 그런지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대신에 친구를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한국에 어학당 다녔을 때도 몇 번 남자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 마음에 들어서 혹시 전화번호를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친구를 대신해서 물어봐 준 사람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람은 없었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자기 직접 봐야 뭐 잘생기면 전화번호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친구면은 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줘야 되니까. 네. 네. 아마 그래서 친구를 보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은 좀 베트남도 비슷해요. 직접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좀 전화번호 알게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정티엔 씨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 없는 베트남 문화, 데이트 문화도 있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주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그래서 데이트 할 때는 여인끼리 각자의 오토바이로 이동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 집으로 데리러 가서 오토바이 하나로 같이 타고 그 다음에는 데이트 장소로 이동해요. 예를 들면 영화관, 공원, 식당, 골목거리 맛집 아니면은 커피숍, 요새는 민크티숍은 좀 자주 타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어디 갈 때는 한 오토바이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혹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때는 좀 비옷 있잖아요. 비옷은 입고. 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한국에 없는 국제 여성의 날이나 베트남 여성의 날에 남자가 무조건 여자한테 장미꽃, 그 다음에는 선물, 작은 선물도 같이 꼭 선물 사줘야 돼요. 안 사주면은 좀 흔히 났고 여자도 삐질 수 있어요. 네. 네, 우리도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여자랑 사귈 때 꽃을 선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똑같네요. 세계 여성날, 뭐 새해, 생일 때, 1년 기념일, 그리고 일반 데이트에도 꽃을 선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는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꽃을 많이 선물해 줘요. 네. 굳이 그렇구나.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네. 네, 그리고 다른 점도 찾아보면 네. 소개팅 같은 거 한국에서 유명하는데 베트남 그냥 둘이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연애하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데이트 웹 통해서 데이트하는 거는 뭐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여인끼리 옷 사주는 거 괜찮지만 베트남 그런 거 사주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또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요? 얘기해도. 네, 신발은 좋지만 속옷은 싫다. 네, 네. 네. 그런 거 속옷은 왜 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그거는 여자의 좀 개인 비밀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너무 개인 이야기 하니까, 그거는 좀 너무 민감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선물을 잘 하지 않아요? 초팅은 안 하고, 근데 시간 지나가면 5년, 10년 그때는 자연스럽게 사주면은 괜찮아요. 네. 사이가 많이 발전돼야 하는 선물인 거네요. 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러시아나 베트남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러시아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몇 번을 연애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동거 문화가 발달해서 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커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도 100% 결혼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걸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요. 네. 네, 베트남은 어떻죠? 베트남은 좀 러시아처럼 너무 개방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고 네. 그거 동거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받아들은 거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사고방식은 바꿔서 저 연애하고 결혼은 좀 멸개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기까지 낳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베트남은 좀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러시아는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그 문화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팁 같은 거 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상대방 나라의 문화를 미리 알아보고 특히 요즘 이런 TV 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러시아 여자를 사귀고 있으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TV 쇼 뭐 역사나 뭐 문화를 더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의 문화를 미리 좀 공부하는 거 말씀해 주셨고, 네. 베트남은 좀 요새 외국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외국 사람과 교제할 때는 그 언어의 소통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그 데이트하기 전에 그 서로 차이점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 여자랑 데이트하려고 한다면 그 한국 남자이나 다른 외국 남자가 그 오토바이 타는 것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네.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연애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역시 사랑을 나눈다는 건 뭐 언어 불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